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중국에 대한 이 저자세 외교가 또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 임직원 200여 명이 타고 갈 전세기가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못 떴습니다. 자, 지금 이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은 패스트 트랙 체결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파기한 겁니다. 삼성전자에 무슨 원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파괴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지난 3월이었던가요? 자, 일본이 코로나 사태 당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했을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가지고 거세게 항의하고 직접 멘트까지 날렸습니다. 그랬던 강경화 장관, 이번 중국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에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간 걸까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국과 이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시진핑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런 패스트 트랙 체결은 왜 합니까? 대한민국 외교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친중 정부다 이런 비판이 나온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독 미세먼지든 뭐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귀를 펴지 못합니다. 우리의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에 관련해서는 수준 이상으로 그렇게 과격한 자세를, 반일 태도를 보여온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자,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중국이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 임직원이 타고 중국에 들어가는 전세기 두 편의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합의해 지난 5월부터 도입한 한중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 패스트 트랙을 사전 통보나 협조 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깨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에 항의해야 할 외교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교부는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중국 대변인 같은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13일 중국 시안 텐진으로 떠날 예정이던 전세기 두 대가 이번 주 초 중국 민항공의 일방적인 불호 조치로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외교부에 따르면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전세기로 이용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에서 코로나 때문인지 중국 민항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삼성전자와 계열사 협력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중국이 무슨 이유로 삼성전자의 기업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TV 공장이 있는 시안 텐진공항 두 곳을 지정해 삼성 전세기 입항을 허가하고 기업인이 중국을 도착한 뒤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 28일간의 격리를 면제해 줬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서 중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 정부나 기업 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협조 요청도 없이 바로 전세기 운항을 일방적으로 불허한 겁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삼성은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삼성전자의 기업 운영에는 큰 차질이 빚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제 소송해야 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부는 그날 중국에 항의도 하지 않았고 유감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오후에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최근
중국 내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측은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인 여부에도 관계없이 중국행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치 중국 정부 대변인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일본을 대하는 태도와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곧바로 초치했습니다. 당시 강경화 장관은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반일 감정을 이용한 발언은 잘하는 우리 외교부가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은 왜 이렇게 저자세일까요? 외교 공중정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중국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지난달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항미원조 70주년 기념식 발언에서 이 북한의 6.25 남침을 왜곡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을 때도 우리 정부는 논평 하나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참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 국가와 맞나 싶을 정도로 중국에 한해서만 이렇게 비굴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어쨌든 중국은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본 원칙은 통용돼야 합니다. 자, 최근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SNS와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자비 40만 원을 들여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지금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이거 뭐 하는 나라냐? 그런데도 지금 우리 정부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고 있습니까?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역 절차는 외교적 상호주의보다 상대 국가의 위험도와 방역 조치의 경제성,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역시 중국 대변인 같은 그런 논평입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 코로나19가 아니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였습니다. 중국 우한이 질원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한중 관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요? 문재인 정권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에 비굴한 자세를 취할 건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문재인 정권이 한탄스럽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